학년별 그리고 연 단위의 커리큘럼을 문서화하라라는 건 일단 상담실에는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엄마들이 왔을 때 이유는 대체적으로 내가 아이를 교육시키기가 겁나요. 트러블이 많아요. 저는 제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만 대부분 엄마들이 이걸 꺼려하는 건 아이와 싸우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엄마를 선생님으로 잘 생각하지 않죠. 그때그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원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들보다 더 잘 가르칠 자신이 없고 내가 그만큼 정보력이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들을 학원에서 채우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보여지는 게 필요해요. 문서화되는 게 필요해요. 글자에 문서를 굉장히 신뢰해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책을 보고 신뢰하잖아요. 뭔가 서류화하는 게. 내 생각을 정리해 놓는 게 문서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공부방은요. 하다못해 너무나 주변에 흔하게 아파트들에 있는 공부방이긴 하지만 적어도 1년의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년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살림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다고요. 어머니 아이를 보내셨을 때 내가 이만큼은 끌어갈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상담이 너무 부족해요. 해서 오신 분들도 그거 하나 그냥 벽에다가 쫙 붙여놓은 것만으로도 상담이 너무 잘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서 술술술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칼자루를 쥐고서 상담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내 것 따로, 강사 것 따로, 그리고 엄마들이 왔을 때 보이는 것들 따로 해서 최소 3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길 바래요. 내 거에서는 뭐 교재 제작이라든지 강사들 교육이라든지 상담에 대한 것들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어져 있고요. 세금 신고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맘때쯤 되면 애들한테 피자 파티 한번 해야 돼.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이들한테 선물 한번 쏴야 돼. 이런 것들까지도 있다면 강사들한테는 언제 무엇들 체킹해 주세요. 아이들 상담해야 되는데 필요한 자료들 넘겨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지 되겠죠. 내가 원장이고 내가 강사이고 이 역할을 다 하시는 부분이라면 2개 정도만 있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과목별로 목차별로 마인드 매핑이 되어 있으시길 바래요. 뭐 전 과목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읽기는 조금 힘들죠. 그런 것들은 책자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걸 배우고요. 6학년 때 갔을 때는 이런 걸 배우는데 어떤 루트로 어느 학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드릴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가 가서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원 보내면 그래도 성적 중학교 같은 거 대비가 되지 않을까요? 애들이 3학년 때부터 영어 나오고 4학년 때 돼서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도형이 나와서 갑자기 어려워해요.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1, 2, 3학년이랑 다르게 고학년 올라가면서 확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4학년 때 나왔던 게 중학교 1학년에 연계가 되고 1학년에 나온 게 다시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다는 건 아이들 중학수학에서 중학만 가르칠 게 아니라 기본이 빠져있는 3, 40점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있는 것부터 다시금 잡아줘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등까지는 아니어도 초등, 중등별로 해서 과목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도요. 이렇게 아이들이 흐름을 타고 교육을 할 거예요. 라는 게 엄마들한테 각인이 되면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아, 우리 아이 이런 부분 부족했는데 이런 부분 채워주셔야겠네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각화되어서 보여지니까 알아서 찾아오세요. 우리 아이 방학 때 이런 거 테마학습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그래서 예체능도 마찬가지예요. 예체능도 커리큘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미술 같은 경우는 회화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회화, 조형, 드로잉 같은 거 원하는 엄마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대를 나오고 그랬는데 아이들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미술을 했어요. 근데 과외는 중학 수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이들 수학을 가르쳤어요. 중학교까지는 괜찮아요. 전공 분야가 아니어도 다 해요. 어떤 선생님들이든 조금만 공부하시면 중학 정도까지는 영수 주요 과목 다 해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굉장히 원활했어요. 예체능 같은 경우도 수학, 뭐 영어 이런 것처럼 커리큘럼이 있듯이 예체능도 반드시 커리큘럼이 있으셔야지 돼요. 이거를 안 해두시고 그냥 가서 저희 즉흥적으로요 아이들이 만든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만들 거고요. 응? 공예는 뭐 하나씩 꼭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뭐 이거 만들 거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엄마들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회에서 상 받길 바라는 엄마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형적인 건 이렇게 나갈 거고요. 드로잉이나 회화적인 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실력이 는다라기보다 체계적으로 어느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갈 거예요. 라는 부분은 반드시 갖고 있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상담에 왔을 때 그런 신뢰감을 얻지 못하면 클로징 부분에서 등록을 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체능이어도 반드시 필요하다. 음악학원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나가고요. 콩쿠르는 언제 할 거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상담으로 말로 때우시지 마시고요. 정말 문서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지나갔네요. 그래서 시스템화 하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책을 한 학원 경영과 관련된 거를 근래에 한 대여섯 권 정도 봤어요. 더 최근에 나온 것들로 해서 대여섯 권 정도 더 볼 생각인데 거기에 나와 있었던 주요된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 다음에는 상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